자, 계속해서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중에 크리스탈러, 그거 전 시간에 했으니까, 내일이, 조그만 버스예요? 큰 버스예요? 큰 버스 타고 가서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어디냐면 174페이지. 174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측정해 보겠다.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취지. 그러면 만류 인력 법칙을 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두 개의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두 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도시 중심의 크기, 두 도시 중심이 인구라든가 이거 따지면 돼요.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사이의 소비 지역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결론. 맨 아래 보시니까 니은번 볼게요. 17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니은번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A 도시와 찾으셨나요? B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은 딱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요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부수도록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정확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알고 나중에 계산 문제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뭘 계산한다고요? 계산 문제만 하나 할 줄 아시면 이따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 아니면 소매 인력 법칙, 이렇게 합니다. 자, 레일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1964년도에, 64년도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 이때 태어났는데, 저와는 전혀 반대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랑은 뭐라고요? 반대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지하게 못생겼답니다. 저랑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키도 되게 쬐만했답니다. 저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미숙아로 태어났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 있다가 천자문을 줬더니 그걸 이틀 만에 다 외웠답니다. 예, 우리 엄마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이렇게 이런 믿기지 못하는, 저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저랑 이제 동일한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이 대가리가 아주 비상했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는 무지하게 좋아서 그 영국에 이제 런던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거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660년도에 이 흑사병이라는 게 또다시 이제 발발한 겁니다. 이미 1300년대에 흑사병이 발발하면서 이 한 2천만 명 가까이가 사망한 아주 인류 최악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유럽에서 전파돼서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거의 7억 5천만 명이라는 무지 막대한 사람이 사망한 겁니다. 거의 이거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질병입니다. 엄청난 팬데믹 질병인데, 여기 이제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도 거기서 발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흑사병 있죠? 이걸 패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쥐의 벼룩, 요걸 통해서 이제 전염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전염 속도가 빠른데, 이 징기스칸의 후예, 몽골에서 이제 징기스칸의 후예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되는 데 있죠? 거기 크림반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성벽에다가 옛날엔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싸웠어요? 막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투석기에다가 집어 던지고 해갖고 싸웠는데, 이 당시에 그 몽골에서 흑사병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시체를 집어넣고서 집어 던진 겁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나 이제 유튜브 같은 한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거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 전파돼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도 휴교 해소 안 했어요? 휴교했으니까 중고등학교 휴교했을 거 아닙니까? 얘들도 이제 다 죽어가는데 이 학교도 이제 휴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휴교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이제 그 못생기고 키도 작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시골에 와서 이 사과나무 밑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무슨 나무라고요?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책을 보는 게 그냥 흥미였습니다. 흥미였어요. 이렇게 책을 딱 저녁 때 보고 있는데 위에서 사과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서 이마를 딱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웬 떡이 하면서 아작아작 씹어 먹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과가 이제 머리에 딱 떨어지니까 이게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졌을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나? 거기까지는 저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나? 근데 뉴턴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과가 떨어진 거 좋다. 그런데 여기서 멀리 보니까 달이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빛바랜 달이 둥둥 떠 있으면 그것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둥둥 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상당히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흑사병이 진정되니까 다시 이제 복교해야 되겠죠. 학교로 가서 이제 한 30여 년도에 걸쳐서 영국 끝에 만류인력 법칙을 응용한 중력 모형을 발표한 겁니다. 만류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만물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이걸요 만류인력이다. 모든 만물은요 생물체가 됐든 무생물이 됐든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고 지구가 또 나를 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지구가 날 당기는 힘이 워낙에 크니까 내가 지구에 붙어서 걸어 당기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당기는 힘이 더 크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점프하게 되면 지구도 따라와 안 따라요?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구가 워낙 당기는 힘이 크니까 달라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요걸 놓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지구가 당김이 워낙 커서 그런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만류인력이다. 모든 만물을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중력 모형을 발표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구가 딱 있다고 치자. 지구가 딱 있는데 자 아주 수천억 년 동안 이제 그 천체상에는 별들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해야 하나요? 예, 부딪혀서 이제 파편이 터집니다. 파편이 튈 거 아닙니까? 하나의 파편이 지구 쪽으로 딱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천억 년 동안 이게 다니다 보니까 동글동글해지는 겁니다. 동글동글해져서 수천억 년이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달입니다. 달이 이제 요쯤에 오니까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도 있고 달이 또 지구를 당겨야 한다고요? 당기다 보니까 아무런 마찰이 없다면 먼 우주를 직행할 텐데 지구 쪽에 오니까 요거를 달이 또 당기는 힘도 있고 지구가 당기는 힘도 있기 때문에 지구를 통해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달이만 이쪽에 있다 그러면 달이 또 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이제 밀물이 생기는 겁니다. 물이 이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이쪽에 있으면 얘는 달이 당기는 힘이 없죠. 물이 쏙 빠져나갑니다. 이걸 썰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을 1600년대 이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무지막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요걸 통해서 이 사람은요 중력 모형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말하면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만. 자 그러니까 레일리는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딱 있다고 자 A라는 물체 얘가 여기 또 다른 물체가 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얘를 당기는 힘도 있고 얘가 또 얘를 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중력 모형은요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요 이 물체의 크기 아니면 질량 이렇게 합니다.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유인력이라 할게요. 당기는 힘을 뭐라고요? 유인력. 얘는 크기가 크면 당기는 힘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이 거리가 자꾸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K라는 게 상수를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중력 모형이라는 걸 발표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두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해 본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 몰라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또 다른 물체가 또 있다고 치자.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자.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조그만 물체가 또 있는데, 자, 그러면 요 물체는요, A가 당길 힘이 클까요? B가 클까요? A가 크기 때문에 A 쪽으로 달라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누가 커요? B가 당김이 크겠죠? 그럼 얘 여기로 달라붙을 겁니다. 근데 얘를 점점 옮겨 볼게요. 자, 옮긴다면 어느 점에 가서는 양쪽이 당김이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요, 레일리는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기점. 양쪽이 당긴 힘이 동일한 지점을 뭐라고요? 분기점. 이렇게 하면서. 자, 보통 이제 요걸 가지고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해 본 겁니다. 보통 이제 요걸 A 도시, B 도시 할게요. 그럼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인구로 따지는 겁니다. 인구. 그죠?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데를요, 대도시 해줍니다. 여기는 당연히 대도시고, 이 부산 쪽에는 어디에요? 김해라든가 아니면 창원 같은 데가 대도시입니다. 서울 쪽에서는 뭐 부천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데가 대도시인데, 어쨌거나 도시의 크기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도시의 크기는, A 도시의 크기는요, 이거 population 하면 인구란 뜻입니다. A 도시의 인구. population B 하면요, B 도시의 인구.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이제 거리가 있겠네요. 자, 이 거리를, 여기까지 거리를요, distance 해주면요, 거리란 뜻입니다. A. 여기까지 거리는요, distance B 해줄게요. distance B.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분기점. 그러니까 상권이 동일한 지점 있죠? 요 지점을 한번 찾아내 본 겁니다. 자, 먼저 듣기만 하시라고 했죠? 듣기만 하시고, 먼저 유인력이 뭐라고요? 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당기는 힘. 이렇게 해볼게요. 유인력. 먼저 A 도시가 얘들을 당긴 힘을 계산해 볼게요. 당긴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요게 커지면 얘도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고.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요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인데, 여기 상수 K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없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한 게 A 도시가 당기는 힘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유인력 B 도시가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B 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분기점에서는 양쪽이 당기는 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분기점에서는 양쪽이 당기는 힘이 요게 두 개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DA의 제곱분의 PA는 DB의 제곱분의 PB가 됩니다. 그럼 이걸 집에 가셔서 아드님한테 이렇게 바꿔 놔보라고 하세요. 못 바꾼다 상관없습니다. 자꾸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DA 대 DB는요, 이거 대 이거는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가 나오니까 반가워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네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기 싫어서 땡땡식으로 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또 이런 거 하랴 그랬는데 몰라세요? 자, 어쨌거나 PB분의 PA, B 도시의 인구분의 A 도시 인구 대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게 이제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이거 대 이거는요,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 B 도시의 인구분의 A 도시 인구 대 1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했죠? 아까 그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만 하시면 돼요. 얼른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면요, 상당히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 그런데 5월달부터 제가 깔끔하게 요약집을 다 드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가장 낫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A 도시의 인구도 1000명이고 B 도시도 1000명이다. 그러면 루트 1000분의 1000이죠? 맞죠? B 도시 인구분의 A 도시 인구니까 루트 1000분의 1000은 루트 1입니다. 요거 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를 없애려면요, 루트 4다.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안에를 제곱의 형태로 바꿔 넣어보세요.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2만 남아요. 뭘만 남는다고요? 2. 하나 더 해볼게요. 루트 16이다. 그러면 얘는 뭐의 제곱이라고요? 4의 제곱입니다. 4, 4, 16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얘랑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루트 1은요, 자, 루트 1의 제곱은 그냥 1입니다. 1의 제곱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없어지니까 1만 남아요. 그러니까 1대1 이렇게 되면서 양쪽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자, 이 상권의 경계는요, 딱 중앙이 되는 겁니다. 딱 중간 지점. 알겠죠? 근데 만약에 A도의 식물은 4,000명이고 얘는 1,000명이라고 치자. 1,000명이면 자, 이 1,000분의 4,000이죠? A 1,000명이고 4,000명이면 1,000분의 4,000 아닙니까? 그럼 루트 얼마라고요?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없애려면 제곱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되죠? 2의 제곱이니까 자, 이는 뭐라고요? 2대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 도시가 이 B 도시가 훨씬 더 크다면 4배 정도 크다면 A 도시로부터 몇 배라고요? 2배 정도 멀리 떨어진 거 있죠? 요것에 상권이 정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아까 한 걸 다시 읽어볼게요. 자, 174페이지. 자,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 레일리는요, 찾으셨나요?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겠다.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취지. 그러면 만류 인력 법칙, 다시 말하면 중력 모형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두 개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두 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도시 중심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두 개 도시의 중심의 크기라는 게 인구를 얘기합니다. 인구에는 비례하고. 자, 다시 할게요. 얘가 얘를 당기려면요, 뭐에는 비례한다고요? 인구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도시 사이의 소비지역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자, 맨 아래에 17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니은번에 A 도시와 B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어디라고요?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요,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죠. 이럴 경우는 작은 도시 쪽으로 상권이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마을 사람다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을 사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를 도우려고 했더니 이해가 더 안 가죠? 더 안 가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예요? 얘가 얘를 당기려면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뉴턴의 중력 모형. 요걸 가지고 만약에 두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라고요? 중간 지점이 되고, A 도시가 이처럼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죠? 이럴 때는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으로 이렇게 가서 상권이 딱 정해지면서 여기 사람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사람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175페이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 뭐 30km면 30km 정해진다면 요거를 요 거리라든가 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온 겁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만든 공식이니까 아주 간단히 만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여기서는 취지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주어진다면 분기점까지의 거리 있죠? 요걸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자, 컨버스는요, 레일리의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도출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어떤 공식, 이상한 공식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유학집 가지고 간단히 계산할 거니까 여기서는 취지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두 도시 간의 거리가 30km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요 거리나 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컨버스까지 끝냈고,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하면서 뉴턴의 중력 모형을 가지고 이 분석해 본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논문 같지만 사실은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허점이냐면 얘는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해본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에 1960년대 이런 데 나오는 이론이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만 도시 가봐야 자동차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 살려면 대도시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자, 홈플러스가 있고 이마트가 있다면 둘은 갖고 있는 구비하고 물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얘들끼리 상권을 정해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일부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갈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형입니다.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도 이쪽으로 무조건 간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큰 강이 있거나 아니면은요 철로 같은 게 있으면 뺑글 돌아가느니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장애 요인은 완전히 무시하고 도시 크기하고 직선거리만 가지고 따졌다는 얘기죠.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더더욱 문제가 된 것은 가장 큰 게 요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고소득층 계층이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도시 가봐야 명품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가요? 대도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소득층들은 뭐 차들도 있어 없어요? 아무리 멀도 돼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구매 성향, 소비자 행동 이런 거는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걸 가지고요.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걸 가지고 수정 보완한 이론. 요게 바로 허프의 모델입니다. 허프. 자, 요 논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프라는 사람이 요거를요 수정 보완한 이론.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아니면 중심지 이론 이런 표현도 씁니다. 거기 볼게요.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볼게요. 4번 바로 위에 볼게요. 위에 기출문제 찾으셨나요? 컨버스는 경쟁관계가 있는 두 소매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는 얘기죠.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허프의 중심지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람들의 구매 성향 있죠? 소비자 행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번 볼게요. 기억번의 두 번째 줄에.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찾으셨나요? 이 사람은 수요자의 개성, 성향, 이러한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서 중심지 이론을 전개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X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다 치자. X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이제 한 5만 명이 거주한답니다.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홈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번에 새로 이제 이마트도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리가 있고 했겠네요. 그러면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져요? 인구로 따지는데 아무래도 점포는요 면적으로 따지는 게 좋겠네요. 우리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요, 작아요? 크고 편의점은 좁죠. 그러니까 자, 이 홈플러스는 면적이 4,000제곱미터라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9,000제곱미터라고 치자.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까지 거리는요 2km, 여기까지는요 3km라고 치자. 그러면 저거하고 똑같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뉴턴의 중력 모형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유인력. 먼저 홈플러스가 얘들을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홈플러스가 당기는 힘은요. 자,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인구에는 비례하죠. 그리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요 매장의 면적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 있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자, 이 사람은요, 자, 레일리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거리 마찰계수 2다. 그러면 여기다 2제곱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리 마찰계수가 3이다. 그럼 몇 제곱이라고요? 3제곱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을 여기에 반영합니다. 여기. 되셨죠?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유인력. 이번에는 이마트의 유인력을 계산해 볼게요. 자, 이마트가 얘를 당기려면요, 똑같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자, 이거를요, 마찰계수가 그냥 2다 하면 계산할 때 둘 다 2라고 해줘야 돼요. 똑같이 2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따로따로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3이다 하면 3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말이 없이 그냥 2 해주면요, 둘 다다 이란 얘기입니다. 둘 다다. 그래서 요것도 몇 제곱이라고요? 2제곱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양쪽이 당기는 상대적인 크기가 나옵니다. 상대적인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2의 제곱은 얼마요? 4니까 4천을 4로 나누면 1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3km네요. 죄송합니다. 거리는 몇 킬로라고요? 3km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의 제곱하면 얼마요? 어떤 사람 6 끌었는데 3의 제곱하면 3을 2번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9회입니다. 그러니까 9천을 9로 나누면 얼마요? 1000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양쪽이 당기는 상대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얘를 당기는 힘이 1000 정도 된다면, 자, 이마트가 당기는 힘도 얼마라고요? 1000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마트로 갈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있죠?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1000 플러스 얼마라고요? 1000분의 1000이 차지한 비율. 그럼 계산하면 0.5가 되거든요. 0.5는 50%다. 몇 프로라고요? 50%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50%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인구로 따진다면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요 이론을요, 요거 특히 요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수정 보완한 이론이 뭐라 한다고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무형이다.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계산 문제 거의 물어봅니다. 아까 요거 계산하는 거 아니면 요거 계산하는 게 2년에 한 번으로 꼭 물어보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할 줄 아시고, 지금부터 얘기는 듣기만 하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 요번에 이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딱 생겼다 합니다. 직선거리가 생겼대요. 직선 도로가 생겼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그럼 이쪽으로 갈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확률을.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좋아질수록 교통수단이 양호해졌다든가 아니면은요, 이게 전문품이다. 전문품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서울에 부가티 소형차 살려고 서울에 강남까지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이따가 할 개념 전문품이라는 겁니다. 전문품일수록 아주 멀더라도 가려고 안 가려고요? 가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마찰계수는 낮게 평가해야 됩니다. 마찰계수는 어떻다고요? 낮게 책정해야 됩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아까까지는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만약 여기에 도로가 새로 났답니다. 직선도로가. 그러면 이쪽으로 갈 확률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겠죠? 확률을 높여야 되죠? 확률을 높이려면요, 마찰계수를 낮게 평가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찰계수를 요걸 1로 평가해 볼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1. 낮게 하면, 그러면 계산하면 9천을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3000이 됩니다. 3000.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얘가 차지한 비율 있죠? 그러니까 1000 플러스 3000분의 얼마가 차지한 비율이요? 3000이 차지한 비율. 이렇게 해주면 3000을 4000으로 나누면 75%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75%.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어디에 반영했다고요? 마찰계수에 반영해서 수정 보완한 이론인데, 이때 자, 교통수단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수록 마찰계수는 낮게 평가해야 뭐가 높아져요?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그 책을 가지고 정리하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어디 있냐면 175페이지. 자, 위에 그 175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그 그림 무슨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밑에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을 계산하려면 경쟁 점포의 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점포와의 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점포의 면적도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두 도시만의 상권의 경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요, 여기 롯데마트도 있다. 그러면 3개 이상 있죠? 2개뿐만 아니라 3개 이상이 되더라도 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까 요 확률을 구해야 한 거예요. 구하려면 일단 점포 면적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거리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점포의 수가 또 있으면 이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요, 경쟁 점포의 수라든가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 이걸 다 알아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 아래에서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요거를요, 거리 마찰 계수 아니면요, 공간 마찰 계수 해줍니다. 거리 마찰 계수는요, 디귿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좋아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 조건이 양호하다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자, 전문품이 편의품보다는 생활 필수품 이런 것보다는 거리 마찰 계수는 작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더라도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이 어떤 전량이 있는데 무슨 양이라고요? 전량이 요번에 마작을 시작했답니다. 뭘 시작했다고요? 마작을 시작했답니다. 전량이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전문품일수록, 그 다음에 교통이 양호할수록 마찰 계수는 작게 평가해야 됩니다. 마찰 계수는 어떻게 평가라고요? 작게 평가해야 한다. 마작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나온 이런 4명이 뒤에 한 투는 그 놀이 있습니다. 마작, 이렇게. 다시 할게요. 전문품일수록, 그 다음 뭐라고요? 아니면요, 교통이 양호할수록 마찰 계수는 어떻다고요? 작게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두 개 더 할게요. 하나 넘겨보시면, 자, 이 176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레일리 같은 경우는 두 도시 간에만 상권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요, 3개 이상의 그 마트가 있다면 다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따가 계산할 겁니다. 리을번 볼게요. 레일리나 컨버스는요, 도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소매 인력론을 전개했는데, 허프는요, 도시 내에서 매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한 소매 상권론이다. 그래서 얘는요,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봤다면 얘는요,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해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3개 이상의 마트가 있다면 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 얘기도 그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미음번의 자, 4번째 줄, 미음번의 4번째 줄 중간에 허프의 확률 모형은 찾으셨나요? 미음번의 4번째 줄에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어떤 지역에 다수의 경쟁업체에 다수의 경쟁업체가 입지할 경우에도 각 점포의 이론적인 소비자의 유인 흡인력이라든가 매상고를 추산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2개 이상, 3개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자, 지금부터, 자, 레일리는 도시 내에서 뭐라고요?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해본 거에 비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도시 내에서 어떻다고요? 점포들 간의 상권을 정해봤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조건 이쪽에서, 이 사람은 여기는 무조건 이쪽 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확정론적인 접근이라 하는데, 1분 이쪽 갈 수 있고 돈 많은 사람 저쪽 갈 수도 있어 없어요?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갈 확률이 있죠? 확률 모형을 제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연적인 장애 요인, 교통수단 이런 거라든가 구매 성향 있죠? 이런 것들을 거리 마찰 계수인 여기다가 이제 반영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한 이론이 뭐예요? 허프의 모델입니다. 되셨죠? 누구의 모델이라고요? 허프의 모델.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어수선하니까 나중에 요약지 가지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계산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요. 그 177페이지 볼게요. 요거 1번 아니면 2번 해마다 물어보니까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해마다가 아니라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봅니다. 자, 지울게요. 자, 먼저 1번 볼게요. 거기 177페이지 맨 아래 1번. 도시 A와 도시 B 간에 도시 C가 있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라. 그래서 도시 A가 있고요. 도시 B가 있답니다. 도시 A는 이렇게 조그만한 도시고 도시 B는요 좀 큰 도시네요. 자, 그리고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C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답니다. 마을이 있어요. 자, 이때 A 도시의 그 밑에 박스를 보니까 A 도시의 인구는 7만 명이 거주한답니다. 7만 명. B 도시 인구는요 4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있고 거리가 있는데 요거는 10km랍니다. 요거는요 20km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A 도시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 이쪽으로 갈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인구 유인 비율이 확률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아까 우리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얘들을 당기리 힘을 계산해 볼게요. 당기리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고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A 도시가 당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도시가 얘들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걸 기초로 해서 분기점까지의 그 위치를 한번 정해본 게 레일리의 이론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허프의 모델을 응용하는 겁니다. 누구 모델을 응용한다고요? 허프의 모델을 응용해서 요 계산해 보면 요거 7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요? 700이 됩니다. 700. 그 다음에 42만을 20의 제곱하면 400이거든요. 400으로 나누면요 얼마가 되냐면 10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양쪽이 당기는 상대적인 크기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힘이 되는 거, 힘.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요? 1750이죠? 1750분의 700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1750분의 얼마라고요? 700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이쪽으로 갈 확률 구하라. 그러면 1750분의 얼마라고요? 1050이 차지하는 비율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계산하면 0.4니까 40%가 됩니다. 요거는요 0.6이니까 60%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갈 유인 비율은요 40%, 이쪽으로 갈 확률은요 유인 비율은 60%.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인가를 답하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2번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전에서는 이런 계산 문제는 저랑 같이만 한 40번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거고 혼자서도 한 100번은 그게 계산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틀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시간이 걸리지. 사실은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네. 그냥 딱 보고 여기다 대고 이제 계산기 갖다 대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7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700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700.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42만을 20의 제곱으로 나누면요 1050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1750분의 700이 차지한 비율. 이쪽으로 갈 확률.
1750분의 1050이 차지한 비율이죠. 이렇게 하자면 B도시로 갈 확률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화같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연습만 되면 돼요. 알겠죠? 연습하시면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번에는 허프의 모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78페이지. 자, 2번 볼게요. 2번 중간에 2번.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면, 요건 좀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좀 쉬운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좀 어렵게 물어본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 박스 안에 보니까 X지역 주민이 현재 4,000명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X지역에 4,000명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4,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주변에 마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A라는 마트, 얘는요 B라는 마트, 얘는요 C라는 마트가 딱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다 거리가 딱 있겠네요. 거리 딱 있는데, 자, 거기 밑에 박스를 보니까 거기 1인당 월 할인점에 소비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35만 원 정도 쓴답니다. 공간 마찰계수는 얼마예요? 2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BC 할인점에서만 구입한답니다. 밑에 박스 보니까 면적이 할인점 A는 500제곱미터, B는 300제곱미터, C는요 450제곱미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500제곱미터, 여기는요 300제곱미터, 여기는요 450제곱미터. 자,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자, 거리가 5km, 10km, 15km입니다. 5km, 10km, 10km. 여기는요 15km 이렇게 됩니다. 자, 15km네요. 킬로미터 이렇게 엉성해요. 제곱이 왜 나옵니까? 킬로미터니까.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먼저 A 할인 매장이 얘들을 당길 힘 있죠? 당길 힘을 계산해 볼게요. A 할인 매장이 당길 힘은요 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이 사람은 무조건 거리에 제곱했죠? 근데 이 사람은요 거리 맞춰서 2다 그러면 여기다가 2제곱 해야 됩니다. 몇 제곱이라고요? 2제곱. 자, 그럼 이번에는 B 매장이 당길 힘을 계산해 볼게요. 자, B 매장이 얘들 당길 힘은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주의할 게, 만약에 거리 맞춰서 2다 그러면 셋 다다 2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주어진 경우는 얘는 2고 얘는 3이다 하면 이거 3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말이 없이 그냥 2 하면요 셋 다다 전부 다 2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2제곱 해줘야 됩니다. 보여요 이거? 자, 그 다음에 C 매장이 당기는 힘은요 이렇게, 자, 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450에는 비례하고 이렇게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보여요? 자,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거리 맞춰서 2다 그러면 전부 다 2라는 얘기예요. 셋 다다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몇 제곱이에요? 2제곱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들이 당기는 상대적인 힘이 나옵니다. 상대적 힘, 유인력. 그러면 500을 5에 제곱하면 25거든요. 그래서 500을 25로 나누면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0을 10에 제곱하면 100이거든요. 그러면 300 나누기 100 하니까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에 제곱하면요 22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 나누기 225 하면 2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상대적인 크기가 되는 겁니다. 상대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매장으로 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3개 더하면 얼마요? 25분의 요게 20이 차지한 비율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0.8 나오니까 80%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80%가 이쪽으로 가니까 4,000명에 80% 하면요 4,000명에 80% 하면 4,000명 중에 80%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4,000명 곱하기 80% 하면요 4832에서 3,200명 정도가 간다. 얼마 정도 간다고요? 보통 여기까지만 물어봅니다. 아니면 여기 40% 이거만 물어보고, 굳이 물어본다면
이쪽으로 갈 확률이 얼마라고요? 80%니까 4,000명 중에 몇 명 간다고요? 3,200명이 간다.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는 예상 매출액 있죠? 이 사람들의 요 A 매장 예상 매출액은 3,200명이 갈 건데 이 중에서 한 명당 얼마 쓴대요? 35만 원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11억 2천만 원이 될 겁니다. 11.2억 이렇게 자 그래서 11점 요건 좀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요거보다 훨씬 쉽게 나와요. 정답은 2번 답하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하는 거 마시면 돼요. 나중에 저랑 같이 한 40번은 풀 겁니다. 몇 번이라고요? 40번 계속 풀 거니까 그때 풀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면요 내년도에 또 풀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요 또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요? 딱 지우고 자 그냥 박스에 대고 박스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그림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딱 대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문제 보자마자 그냥 500 나누기 마차기에서 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00 나누기 5에 제곱하면요 얼마나 20 나옵니다. 300 나누기 10에 제곱하면 얼마요? 3이 나옵니다. 450 나누기 15에 제곱하면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인 크기죠. 그러면 A 매장으로 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3개 더하면 얼마요? 25분의 20 하면요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0명 중에 80%가 간다는 얘기죠. 얼른 풀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네. 다시 할까요? 몇 번이고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되니까 그냥 취지 정도 알으면 돼요. 그리고 유학지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셔야지. 너무 어수선합니다. 저도 너무 어수선해요.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막 뭐야 이게. 자, 어수선한 거 딱 질색입니다. 저는 아주 심플한 게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심플한 게. 자, 이거 뭐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답 맞추기 힘들어요. 알겠죠? 심플하게 간단히 할 줄 아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상업 입지론 마무리하고 공업 입지론 쪽 넘어갈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뭐 어려워요? 네? 아니라는데 저. 네?